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총 발행량이 50억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0억 개 중에 30%, 즉 15억 개만 시장에 유통이 될 거래요. 메인넷 이전에. 예.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15억 개, 최대 유통량 15억 개 안에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매일매일 리워드 보상으로 콕 토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한정된 수량 공급을 받으면서 KOK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자, 메인넷 이후와 이전에 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최대 유통량은 메인넷이 완성이 돼서 나오기 전에 15억 개로 최대치를 맞출 것이다. 유통량을 조절할 것이다. 왜냐? 시작 후 5년 뒤에 35억 개를 갖고 있는 재단의 보유분은 시장에 공급을 하기까지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죠. 3년 뒤에 공급을 했을 때 지금 2년 동안 온 게 21배, 0.14가 3달러가 됐는데 앞으로 3년 뒤에는 도대체 몇 달러의 공급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 35억 개는요, 결국엔 소각용으로 쓰는 용도예요. 최대 유통량을 이제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량을 15억 개로 계속 맞출 거기 때문에 이게 소진이 돼서 사용된 거는 소각을 통해서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빈 거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15억 개를 맞추면서 채우는 용도로 쓰는데 결국에는 35억 개도 재단 게 아니라 우리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메인넷 이전에 15억 개가 조절을 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5억 개만 소진 유통량이 나오고 갑자기 그 안에 메인넷이 빨리 앞당겨져서 나머지 10억 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인넷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10억 개는 어떻게 될까요? 10억 개는, 남은 10억 개는 토큰에서 코인으로 수합이 되면서 35억 개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45억 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 번 들으면 좀 이해 잘 못하세요. 네. 그래서 이건 따로 이제 뭐 개인 미팅이나 다른 강사진 분들의 내용을 들으셔서 계속 반복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게 있고 유저 수와 유통량,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유통량에 따라서 이 메인넷의 시기와 주기와 반감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단에서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거나 이러진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함수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감기 채굴률이 조정이 돼가고 유통량을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걸 당연히 쉽게 이해는 못했겠죠. 그래서 저도 더 깊게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억 개, 4, 3, 2, 1억 개죠. 5년을 틀을 잡아서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틀을 잡아서 이렇게 반감기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메인넷이 지금 테스트넷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메인넷이 앞당겨졌을 때에 토큰에서 코인으로 갔을 때에 그 토큰의 가치 상승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토큰의 가치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지속적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KOK가 가장 쌉니다. 가장. 예. 처음에 우리 12%부터 시작을 했죠. 만불 기준으로 9%, 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7%가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 채굴률이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시기가 도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6%, 5%, 4%, 3%, 2%, 1%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우리한테는 이 채굴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재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죠.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때부터 많이 KOK를 모으셨을 테고, 나중에 추후에 나는 지금도 내 상식선에서는 불안하고 이해가 안 돼. 2년 뒤, 3년 뒤 오세요. 그럼 1% 미만도 안 되게 소비자의 역할로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재단은 계속 비용을 감소시키고 채굴량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재단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계속 쌓이죠. 점점 이제 전달이나 이런 사업의 확장이나 유저들이 참여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가니까요. 그러면서 0.14로 시작했던 게 21배, 지금 210%도 아니고 2100%입니다. 2100%. 2100%가 근 2년 만에 올랐는데 이제 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속도가.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보시면 아실 텐데 점점 유저 수는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우리는 1원이라도 쌀 때 KOK를 많이 모으신 분은 향후 2년, 3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채굴량과 공급량이 있는 걸 갖다가 유저가 점점 많이 모아지면은 다양한 사용처가 알아서 더 많아집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용된 순수 외국인들은 K컨텐츠 좋아서 진짜 사용을 합니다. 우리야 콕 잘 안 쓰지 외국인들은 콕 잘 써요. 예, K컨텐츠 웹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갖다가 사용한 것은 다 걷어들여서 소각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유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량을 늘리게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소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없어지니까 나머지의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토큰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GBG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비트글로벌, 원래 빗선글로벌인데 비트글로벌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비트렉스, 그 다음에 쿠코인, 그 다음에 핫빗글로벌, 나머지 이제 두 군데가 더 자체 거래소에 있는데 이 글로벌 50위권 코약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코인마켓캡에서도 시총과 유통량이 판단이 되면서 200억 번이 순위대까지 올라갔잖아요. 12,000개, 13,000개 코인 중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3등, 4등, 5등을 왔다 갔다 하는 대형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됨으로써 점점점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핫빗 글로벌 핫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홍콩 거래소인데 상당히 큰 거래소예요. 근데 이 거래소마저도 사전 협의가 없이 자율 상장이라 그래서 도둑 상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전 협의가 있이 상장한 거래소인데 여기는 그들이 우리의 토큰을 상장시킴으로써 거래소는 뭐로 돈을 버나요? 수수료 돈을 벌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KOK 토큰이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코인으로 지금 인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글로벌 거래소라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추가 자율상장 거래소가 랠리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거래소, 그 다음에 트레이드라는 몽골 거래소, 여기에 자율상장, 여기는 자국 거래소라서 글로벌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저도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우량 코인들만 말없이 자체적으로 원래 상장을 하는 건데 KOK 토큰도 거기 서열에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장 예정인 곳입니다. 예, 돼야 된 거니까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면은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탑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전 세계 탑 바이낸스에 가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쳐갈 겁니다. 처음에는 0.14에서 1호까지 오르는데 4개월, 그 다음에 0.15에서 1지까지 또 4개월, 아주 조금씩 오르다가 신뢰도가 올라가고 유저가 많이 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유통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니까요. 집중하셔서 앞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동안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 상장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베트남 거래소고 몽골 거래소고요. 자, 토큰 가치 상승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토큰 이원화 정책이 신의 한 수입니다. 토큰 이원화 정책이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의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의 가격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보상이 계속 콕토큰을 고정 가치로 받는다라는 거. 한쪽이 꼿꼿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오를 일밖에. 왜냐면 여기는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정 가치로 받을 수 있는 지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정으로 받는데 플랫폼의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낮아도 우리는 그때 거래소가 떨어졌으니까 이때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안해서 막 갖다 팔고 막 그러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다면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가격 한번 볼까 말까예요. 별로 시세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 낮으면 저는 그때 사서 스테이킹용으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쇼핑이나 호텔 살 때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오니까. 그리고 플랫폼보다 거래소가 높을 때도 그때 출금을 해도 이득이고 그때 조절을 해서 하면은 시세차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이원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다 뺀다든가 뱅크런이나 뭐 이런 것들 시세 폭락이라든가 시세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 장치가 이걸로 마련이 됐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자, 어찌됐든 한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이 요걸로 인해서 괜찮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